있었던 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 오늘 아궁이에요. 정말 특별한 분이 찾아옵니다.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기억하실까요? 노래하며 춤추며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개은숙 씨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정말 32년 만에 고국 무대로 컴백한 건데요. 요즘 예. 연일 개은숙 씨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그 한국에서의 전성기 시절 돌연 일본으로 떠난 이유,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 많은 인기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유, 그리고 또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소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정말 히스토리가 정말로 파란만장하거든요. 예. 개은숙 씨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채널 고정입니다. 개은숙 씨 뉴스는 좋은 의미에서의 화제지만 사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뉴스가 에이미와 또 그 해결사 검사 뉴스가 예.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가 네. 참 궁금합니다. 류혜 씨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요점을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해결사 검사 그리고 바보 검사 등등으로 검사 앞에 이름이 계속 붙었는데요. 네네. 이 사건은 현직 검사가 자기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여자 연예인을 대신해서 이 연예인이 수술받았던 성형외과에 가서 협박을 한 뒤에 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자기가 담당했던 그 사건의 피고인을 대신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66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공갈죄로 지금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네. 저 피의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진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검사와. 저는 처음 봤는데요. 네? 사실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놀라움이 있는 것이요. 예. 검사하고 피의자 또는 네. 피고인은 사랑에 빠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파헤쳐야 되는 검사가 그렇죠.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는 사이인데. 나중에 서로 욕을 하는 사이죠. 네. 변호사하고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옛날에 같아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변호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뢰인 또는 경찰과 피의자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에이미가 누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아마 얼굴을 다 아실 겁니다. 워낙 방송에 또 노출이 많이 됐죠. 실제로 정말 이렇게 하얗고 해맑고 예. 약간 천진난만하고 웃는 그 눈웃음이 참 예쁜 그런 얼굴이에요. 좀 이렇게 아담하게 생겼다면서요. 예, 사랑스럽다 그럴까요? 근데 얼굴 자체는. 말하는 게 되게 뭔가 이렇게 꾸밈이 없고 솔직한 느낌을 주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언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뭔가 순진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달까? 남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오늘 이 프로 때문에 좀 정확히 알게 됐는데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제일 많았죠. 아니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네, 가수야? 그러니까- 탤런트야? 에이미라는 사람의 직업은 방송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2008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악녀일기라고 하는 케이블 채널에서 하던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했었고 예. 그 악녀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재벌가라든지 굉장히 좀 부유층의 자제들 근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에이미가 한국의 페리스 힐튼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었는데 페리스 힐튼처럼 약간 굉장히 부유층의 자제이면서 약간 철없고 그러니까 철없고 막 돈만 쓰고 막 이런 약간 어찌 보면 좋은 이미지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악녀일기 시리즈에 나왔었고 그러면서 유명세를 얻었고 그때만 해도 그냥 유명한 일반인이었죠. 근데 예. 그 유명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였죠. 얼마나 부잣집 딸이에요. 그 당시 알려지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그 리얼리티 예능의 함정인데 그 당시 방송만 놓고 보면 엄청난 고수 딸이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방송 기억나는 게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 그건 아니고 보통의 고급 빌라들이 왜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아 집에. 빌라 엘리베이터예요? 네, 그런 단독주택 거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인으로 출발했잖아요. 예. 근데 악녀일기에서 방금 신 기자님 말씀대로 철없는 부잣집. 아. 그래서 당돌함도 보여주고 또 뭐 건방진 모습, 버릇없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비호감 캐릭터가 굳어졌어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에이미 씨 일단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또 외할아버지가 지금 병원장이고요. 예. 아버지는 게임 업체의 뭐 이사, 그다음에 본부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머니가 유명한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현재 몬테 교육자로 유명한데 영어 유치원 하고 있고요. 아마 에이미 씨가 방송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된 통로는 아마 외삼촌이 아닌가 싶은데 외삼촌이 누구야? 외삼촌이 최근에 장근석 주연의 예쁜 남자라는 드라마 종영한 예. 네. 그다음에 꽃보다 남자 제작자인 송병준 씨예요. 작곡가로도 유명한. 원래 음악인으로 유명한 드라마 분이잖아요. 음악을 하셨던 네, 맞습니다. 송병준 드라마 작가가 음악 굉장히 많이 외삼촌이에요. 예. 그 어머니께서 하는 유치원이 지금 한남동 일대에 네. 굉장히 유명한 유치원이더라고요. 줄 서서 네. 대기자 명단에다 이름 올려야 되는 아무나 그런 못 들어가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네. 네. 재벌은 아니지만 부잣집 딸이네요. 이런 것도 약간 부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번에 일이 터진 다음에 정말 부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붙으면서 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했는데 아버지가 다닌다는 그 게임 업체에서도 실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어머니도 그 유치원이랑 관계는 있었지만 뭐 대표는 아니고 지금은 이미 손을 뗐고 뭐 그러니까 약간 알려져 있는 프로필이랑 실제가 약간 다르다는 부분이 많이 언론에서 포착이 되면서 얼마큼 부자인지. 근데 사실은 악녀일기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이 에이미가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자로 비춰져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풀려놨을 테고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실제 부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부잣집 딸이려니 하고 지내왔던 거죠. 무장 해제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신 기자가. 여러 유명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굉장히 좀 네, 알려졌잖아요. 이제 엄마가 성룡이랑 너무 친해서. 엄마가 성룡이랑 친해요? 네, 엄마가 성룡이랑 너무 친해서 성룡이 생일 때마다 가방을 선물해주고 뭐 이랬다. 엄마한테? 아니 자기한테, 에이미한테? 예, 자기한테 어린 뭐 어린이용 책가방 이런 거 선물해주고 했다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안이 차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실제보다 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들거든요. 예. 어떻게 에이미의 옹호자인 이 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셨다면서요? 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악녀일기라는 그 방송과 컨셉이 맞았던 게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순진하고 약간 좀 거침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 정서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해결사 기자가 해결사 기자. 왜냐면 징조가 좀 보여.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이병헌 씨와의 친분인데 이병헌 씨랑도 네, 방송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방송 저 같이 방송할 때여가지고 예. 대기실에서 정말 친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 정말 어떻게 친하냐니까 그냥 뭐 저기 되게 정말 친한 사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건 이병헌 씨한테 물어봐요, 진짜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 친한 건 알겠는데 예. 자꾸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이병헌 씨가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누구랑 친하다는 얘기를 뭐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자제해라 그랬더니 그 부분을 왜 그래야 되는지를 뭐 그냥 친해서 친하다고 하는 건데 뭐 문제 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인맥은 되게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아니 그런 그게 또 인맥이 좀 탄탄한 관리가 것도 안 잘 되는. 이제 뭐 진짜 탄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이 너무 좋아할 멘트의 그 성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 근육 좋은 이제 남자 연예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냥 나 병원이 오빠랑 거의 친오빠 같아서 되게 내가 안다 하면서 나는 오빠의 온몸을 봤다 친해서. 어머. 이번에는 32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온 반가운 얼굴 계은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얼굴이 크죠. 몸매 좋고 진짜 크죠. 노래잖아. 목소리도 크고 있어요. 신문에 비밀 약속했다고 기사가 왔네요. 남자 쪽 집에서 반대를 좀 했어요. 예. 연숙 씨를. 병원도 없고 정말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죠. 방송 펑크도 있었고 쇼킹한 일이 있었던 건 아마 평생을 두고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면 어리석었다고 인정할 수 있죠. 나 병원이 오빠랑 거의 친오빠 같아서 되게 내가 안다 하면서 나는 오빠의 온몸을 봤다 친해서. 어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근데 이야기잖아요. 그는 진짜 다른 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운동도 같이 하는 사이인데 오빠가 뭐 또 나 막 근육 자랑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기자들한테 부인할 때도 이민정 씨랑 이제 열애 터졌을 때 내가 전화를 했더니 뭐 내가 말하기도 전에 기자님들이 다 아셔서 별수 없이 이제 에이미한테는 인정을 했구나 쿨하게 그 정도로 친하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뭐랄까 듣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막 마음대로 생각하게끔 그런 좀 멘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연예인들과의 친분, 그러니까 뭔가 일반인과 다른 여성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캐릭터가 잡히고 그 이제 유명인에서 전문적인 방송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자기 컨셉을 잘 잡았죠. 또 임창정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임창정 내가 입만 열면 임창정 한 방에 간다. 뭐 임창정이 예쁜 여자들하고 자기가 많이 어울리는 걸 봤는데 뭐 한 번은 예쁜 여자들하고 음식점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가니까 혼자 술을 마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얘기도 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음식점에서 그냥 뭐 얘기를 했다예요. 근데 이제 일단 딱 캐릭터 자체가 이 컨셉이 임창정 씨는 저를 잘 모르지만 제가 입만 열리면 임창정 씨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예쁜 여자랑 이 얘기부터 식당에서 밥 먹고 시작하니까. 얘기하는 게 왜 한 방에 훅 가는 건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이 보면 방송이 녹화를 해가지고 그 방영이 되면 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면 그 1시간짜리 내용이 다 화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방송하기 전에 먼저 그 제작진이 보도를 뿌려가지고 이날 방송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에이미가 방송 그 제작진이 원하는 얘기 멘트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딱 그런 보도대로 나올 만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가 나온 방송 자체 화제된 게 아니라 탄 발언이 기사 보도대로에 많이 에이미가 등장했던 건데 에이미가 이 방송에서 뭐 이병헌의 몸을 다 봤다고 한다더라. 방송을 보면 다 풀스토리를 아는데 보도로만 보면 뭐 에이미 이병헌 온몸을 다 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버리고 그 말만 보면. 그래서 그런 화제성, 그러니까 에이미는 지금까지 뭐 가수도 배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화제성에 기대서 활동해온 방송인이었고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된 거죠.